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비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모비스가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3%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모비스를 볼 때는 한 가지 내용에 반드시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초전도체가 아니라, 자, 잘 들으세요. 모비스는 지금 핵 융합 관련주죠. 그쵸? 이 중간에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커졌었던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자, 보세요. 이미 다 해소가 됐습니다. 주가에 대한. 그쵸? 그런데 다시 이쪽 구간에서 상승세를 키워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어떻게 됐죠? 자, 보세요. 모비스 말고도 뭐 서남, 그쵸? 신성 델타테크. 요거는 조금 논외로 봐야 되는데, 신성 델타테크는 9월 달에 여기 뭐가 붙었죠?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정폭을 굉장히 낮춰서 이 조정을 받았는데, 서남이나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8월 이 중순부터 이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는 건 모비스도 초전도체와는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모비스는 지금 이렇게 아예 이 고가에 대한 매물 소화를 다 끝마치고 나서 다시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중입자 치료, 그렇죠? 그리고 핵융합. 이 두 가지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보다 더 우리가 앞서서 봐야 되는 건 핵융합 관련된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핵융합은 최종적인 친환경에 대한 구조를 갖추기 위한 마지막 열쇠예요. 자,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죠. 그쵸? 전기차 시대가 올 때는 아직까지는 그쪽으로는 부각을 안 시키고 있지만 에너지 생산 쪽도 어쩔 수 없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왜 와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에너지 생산하는 쪽은 화석연료를 태워가면서 생산을 한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게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바꿔지고 있는 건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 에너지 생산 쪽에 대한 제재를 걸게 되어 있다. 그쵸? 그런 부분을 주가는 먼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반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앞에 좋을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쵸?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뭐 중입자 치료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핵융합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요건 원자력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핵융합은 무한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죠. 태양하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아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이제 그 상용화에 성공한 게 아니라 시연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단계, 즉 선반영을 하는 게 가격이라 그랬는데, 선반영을 하기 위한 조건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런 내용이고,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즉 가격이 움직이는 첫 번째 단계는 신고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다가왔다? 이미 8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8월 달에 있었던 이 상한가를 치면서 날아가던 이 악성 매물을 9월 달에 이미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어떻죠?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모비스의 경우는 어때요? 버텼다. 그렇죠? 살짝 반등을 줄 때, 그렇죠? 시장이 어느 정도의 반등을 주는 그런 구간이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세를 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앞으로 주도주가 되는 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철저하게 가격을 체크해서 우리가 매매를 이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합니다. 모비스는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빼고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사실상 조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비스를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두 가지, 핵융합, 그리고 중입자 치료. 그렇죠? 중입자 치료 관련해서는 암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한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이런 거고 저런 거고라는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한다고 한들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보다 요걸로 인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게
돈으로 바꾸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융합 관련된 겁니다. 핵융합 관련된 건 최종적으로 친환경을 가기 위한 조건에 맞춰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뒤쪽에서 밀고 있는 건 어디다? 미국이에요. 그렇죠? 관련된 기사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 내용입니다. 실제 올해 8월 7일 날 기사가 나온 거고, 자 보세요. 작년 말, 그쵸? 22년 말에 첫 성공 이후 7개월 만에, 그쵸? 핵융합 점화에 재성공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주가는 먼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맞이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10배가 올라갈지 20배가 올라갈지 이런 것까지는 가봐야 알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일단 신고가를 달성한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선반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50%에서 100% 정도까지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밑에 쭉 내려보면, 자, 핵융합은 방사성 폐기물을 남기지 않고 무한 동력을 얻을 수 있어서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린다.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같아 인공 태양이란 수식어도 붙은 기술이다. 이거 영화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쵸? 그 아이언맨의 심장에 달려 있는 거 있죠? 거기 여기 요렇게 달려 있는 게 핵융합 방식입니다. 그쵸? 자, 전문가들은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하기까지 최소한 수십 년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50년도부터 미국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천문학적 연구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기술적 난관으로 핵융합 발전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핵융합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가 상업용 발전소에서 이용하기에는 너무 크고 비싸서 비효율적이라는.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제가 원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크고 비싸서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상용화의 핵심은 효율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것보다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왜? 최종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가격 부담이 생기고 그에 따르는 뭐가 되나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제 시가총액이 1,800억밖에 안 됩니다. 제가 신성델타테크는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건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여기서 봐야 되는 이 시가총액에 대한, 즉 견뎌야 되는 시총에 대한 규모가 2조 원대예요. 그렇죠? 2조 원대의 시가총액을 견디려면 실적을 무조건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10배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사실상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가격을 앞세워서 매매를 이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비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항상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떤 종목이든 항상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내용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모비스를 포함해서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는데 그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신고가를 거쳐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신고가 이후에 시장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고 오늘 시세를 발생을 시켰죠. 그리고 영망치 캔들이 떴다는 건 고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올라가면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집 구간이 되겠죠. 위쪽에서 나오는 매물을 받아 먹으면서 싸게 사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쵸? 근데 그 내용을 우리는 무조건 단기로 끊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기로 끊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란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의미를 하고요. 모비스는 5천억이 안 되는 소형주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권하지 않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장기 투자는 3개월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3개월 안에 내가 꾸준하게 보유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나요? 단기 투자부터 성공을 해야 돼요. 단기 투자는 2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을 시켜서 3개월까지 끌고 갔을 때 초대박이 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주식 투자자의 핵심 사항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신고가라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가격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나요? 모비스는
소형주라고 말씀드렸죠. 소형주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권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구간에서 단기 투자를 병행할 때 단기 투자에 성공했을 때만 장기 투자로 전환을 시키는 건데, 모비스는 만약에 뭐 내가 한 30% 또는 50% 정도의 시세 구간을 내가 잡았다 이러면 음봉을 보면서 매도 구간을 잡는 것까지를 제가 내용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면 답 나왔죠. 모비스에서 중요한 건 그렇죠.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핵 융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게 핵 융합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서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자. 그렇죠?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시세 구간을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놨는데, 자, 요 내용을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최소한의 성의만 보내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만. 최소한의 성의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 돈 안 받아요.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모비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비스는 추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임박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외적으로 몰빵을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중에 단타를 할 수 있는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단타를 진행을 하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뭐 채권 금리나 그쵸? 이런 부분이나 뭐 최근에 있었던 뭐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자,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쭉 보세요. 일단 단타, 오늘 같은 경우에 아시아나 IDT, 그쵸? 8시 49분 장 시작 전에 나가죠. 이 종목이 오늘은 상한가 마감이 되었고요. 20%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넘어갑니다. 왜 보유하느냐? 중간에 그쵸? 장중에 분봉상에서 큰 음봉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쵸? 왜?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저는 신고가 매수를 한다 그랬죠. 그렇다는 건 저가를 확인하고 나서 신고가 매수를 한다는 게 되고요. 반대로 뒤집었을 때 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매도할 때는요, 고가를 잡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고가에 매도가 됐다면 운이 좋은 거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내가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뭐가 있나요? 수익이 충분히 발생했기 때문에 고가는 버리고 떨어지는 걸 확인하면서 매도해도 10% 이상의 수익 구간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즉 분봉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시아나 IDT는 오늘 보유해서 넘어가도 충분하다. 왜? 장중에 큰 변동에 대한 움직임 없이 뭐 상한가를 도달했기 때문이고, 오늘 하루 수익이 20% 이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일 시가에는요, 상한가 갔기 때문에 시가에 상승 출발을 할 겁니다. 그쵸? 그럼 시가에 그냥 정리하면 30% 정도의 1박 2일 수익이 발생을 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10월 30일 그쵸? STX 중공업,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CCS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분봉에서 확인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 전후에 수익 구간에서 매도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CCS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 진행되느냐, 어저께 20%대의 상승 마감이 돼서 10%대 수익 구간에서 그쵸? 정리가 됐습니다. 대략 한 10% 후반 정도가 나올 겁니다. 10% 중반 정도도 넘어요. 시가 자체가 뭐 한 4에서 5% 정도였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가격대다.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내용이다. 이 모든 종목들이 신고가 이후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만 공략을 한다는 거고, 답은 하나예요. 그러면 신고가가 아닌 종목은 절대로 매수하지 말고, 내가 저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저가 종목을 공략하지 말자. 그렇다고 에코프로처럼 뭐 올라가는 거 사야 된다면서 뭐 150만 원에 사고 100만 원에 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쵸? 기본적으로 성장 산업에 있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건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하는 첫 번째 구간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CCS,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아시아나 IDT 같은 오늘 상한가 종목, 이런 종목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요. 자, 그래서 모비스에 대한 내용 말고 내가 이 원리에 대해서 신고가에 대한 원리, 그쵸? 모비스가 왜 움직여야 되는지 신고가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장중에 단타까지 진행을 하면서 모비스에 대한 매수 자금을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모비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나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가지 내용입니다. 딱 한 가지.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하자. 그랬을 때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